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셀트리온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어쨌든 좋은 이슈는 맞아요. 따지고 보면 좋은 이슈는 맞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이 또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방송을 하기가 좀 난감해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를 뭐가 답이다, 뭐가 아니다. 왜냐면 의견이 너무 많이 갈릴 것 같아서 저는 제 의견을 보태기보다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들과 또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벌써 이 영상을 또 보시면 실효료가 평균 대비해서 좀 많아요. 뭐가 싫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실효료가 평균 대비 좀 많습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상에 실효료가 25개인데 뭐 때문에 뭐가 싫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싫은 건지 셀트리온에 대한 지금 주가가 싫으신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보시면은 뭐 화가 치밀어 분노가 솟구친다, 어찌해야 되냐, 멘붕이다, 이 좋은 호재에 누르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국내 최초 항체 치료제 허가가 났는데 주가가 보합, 진짜 이래도 되는 거냐고. 불법 차명 계좌든 공매도든 처벌해야 되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는 거냐. 진실이 가려져 어둠 속에서 개미들 피 빨아먹는 악질 공매도, 우리 모두 힘합쳐 파멸시켜야 됩니다. 이거 좋아요 하나밖에 못 누르나요? 이거 참, 자, 이거는 더 눌러드려야 되는데 아주 용기 있고 또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목적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좋은 내용은 맞는데 시장에서 뭘 더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경증은 환자 표본이 적어서 조건이 달리고 뭐 정성스럽게,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셨네요. 그렇죠? 중증이 괜찮은데 경증이 안 될 리가, 그쵸? 거기다 처음부터 변이도 염두에 두고 한다고 했으니 변이에도 좋은 결과를 있기를. 변이에 대한 발표도 좀 있으면 이제 나오죠. 다음 주인가요? 아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많이 필요 없을 거고, 그쵸? 차라리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해야, 사실 따지고 보면 매출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해외 시장 공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저도 어떻게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열심히 음봉을 반기고 있으면 좋습니다. 음봉을 반기는 것도 좋죠. 식약처 미쳤다, 정작 경증 환자에도 의사 판단하에 처방해야 되는데 아주 아파야 처방한다니, 이거는 뭔가가 어쨌든 맞아요. 저도 지금 이 내용이 약간의 무슨 스멜이 좀 풍기긴 합니다. 값싸게 먹기 위해 음모 세력의 개미털기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뭐하냐? 주가는 또 하락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저한테도 서운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겨울님. 네, 제가 저는 열심히 이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네, 아무튼 우리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저도 그쪽에 한 표를 보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좋아요를 눌러 드린 겁니다. 너무 서운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경증이 안 되다니 경증용 아니었나요? 주가가 빠지다니 어이가 없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뭐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역시 조선다운 기사 제목, 그쵸? 맞아요, 진짜. 뭐 저는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사실. 여러분들도 어쨌든 뭐 기사는 다 보셨지만,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국산 1호 레키로나주 허가,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랑 리제네론, 이름도 참 어려워 죽겠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항체 치료제로는 이제 세 번째 어쨌든 이제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되기도 됐고요. 아무튼 국내에서는 또 최초의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댓글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게 한정되며,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의 이상을 가진 집단입니다. 이게 이런, 제가 의학적으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더 심각한 상황의 환자들에게 투여가 오케이라고 한다면 그 이하의 환자들은 왜 승인이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정말 의료 이쪽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정말 더 높은 더 심하게 다친 환자, 물론 치료제가 다르게 적용이 될 수는 있겠죠. 무조건 그보다 낮은 환자에게 낮은 환자의 치료제를 위에다 쓸 수 없고, 뭐 이런 하여튼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를 주타겟 삼아서 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게 포함이 되면 이것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 이게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 이 기준이 뭔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셀트리온을 꾸준하게 보면서 임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 여러 가지를 좀 취합해 보고 또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까지 좀 같이 들여다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정말 그 속내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저도 솔직히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런 시야도 있구나, 이런 뷰도 있구나 라는 거를 저도 또 막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제 말이 정답입니다 라고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각자 다 보고 계신 뷰가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수정은 이렇게 봅니다라고 말씀드려도 또 반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괜히 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어떤 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좀 안 드리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결국 그런 거죠. 이 임상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약품에 대한 분석보다도 약품이라는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되고 주식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연결고리를 제가 해석을 하고 그 연결고리에 대한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에 대한 거를 풀이를 좀 해드리는 거죠.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거지 제가 의학 전문가로서 막 이야기 이거는 아닌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매하게 어디서 정보를 막 겉듣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하면은 그게 더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많은 또 반박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바에는 어쨌든 저는 증권 전문가니까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또 어떻게 반응을 할 예정일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 결과값이 주식에 어떻게 녹아날까 그럼 현재의 주가 포지션에 따른 어떤 방향성을 좀 예고해볼까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위치인 거죠. 제 포지션이. 우리 앞전에 현대차 기아차 영상을 녹화를 해드릴 때도 보시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애플카 협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어요. 이런 타이밍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죠? 이거 자꾸 간보지 말고 분할로 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애플카에 대한 어떤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조금 또 불확실성을 키워주긴 했지만 어제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애플카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고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주가는 또 시장 영향을 같이 흐름 타면서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 애플과의 어떤 협업이라는 기술, 이런 모멘텀을 주가에 어떻게 녹여놓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제가 중간 역할을 좀 해드리는 건데,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좋지 않은 이슈가 떴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앞전 영상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때를 스타트로 기점으로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또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임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데이터가 뭐 부족하니 뭐니 자꾸 의구심을 품는 기사들이 노출이 되면서 주가는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임상이 최종적으로 뭐 종결되거나 뭐 끝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출발점을 놓고 보시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다가 실망 매물이 다 나와서 이거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시 노려볼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도 충분히 지금 상황이 아직 모멘텀이 최종적으로 소멸된 게 아니고 미국 시장,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미국 시장은 진출할 수 없다라는 만약에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빨리 파는 사람이 또 이기는 거겠죠. 물론 멀리 보면은 쭉쭉쭉 갈 종목이지만 지금 이렇게 시간이 계속 끌고 갈수록 벌써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금 시장에 묻어나고 있는데 이 많은 참여자들이 결국에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결과값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뭐 하락을 면치 못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반대로 또 좋은 이슈가 뜨면은 그만큼이나 폭풍 시세가 나와주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명예로운 국내 1호의 코로나 치료제로서 타이틀은 거머쥐었는데 대상이 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또 매출로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폭과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일단 현재까지 그런 어떤 의견 때문에도 주가가 많이 뻗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다소 아쉽지만 결과를 좀 천천히 지켜보자고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아까 우리 일부 회원님께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응이 안 나오는 걸 뭐 내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렇죠. 좀 기다림을 좀 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거는요. 이렇게 주가가 흐지부지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명절 전에 약세장을 항상 불러일으킨다라는 내용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명절 전에는 보통 또 막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을 또 이렇게 무리해서 주식에 넣으셨던 분들은 현금도 찾고 하시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조금 그래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MSCI 분기 리뷰 2월 9일 기준이긴 합니다만 자 이제 어떤 종목들이 또 편입이 되고 어떤 종목들이 또
편출이 되는지 이제 또 슬슬 윤곽이 드러날 건데, 일단은 편입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녹십자, 뭐 한미사이언스, SKC, HMM 빅히트. 제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오뚜기, 롯데지주, 삼성카드, 한국가스공사, 메리츠증권. 실제 변경은 26일 종가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들이 한번 리밸런싱 하는 그런 타이밍에 또 한번 수급이 좀 요동칠 수도 있고요. 2월 10일 날 또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겹치고 하다 보면은 현금을 확보하거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3에서 5일 전에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충격을 좀 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건 그냥 사실 애매하게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명절 직전 마지막 거래일이 옵션 만기일이었던 경우가 2005년 설날, 2019년 추석이 있는데 당시 시장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관 순매도 결국 외국인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성과 과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결정할 것이라며 외국인 매매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근데 사실 외국인도 요즘에 특별하게 뭔가 결집력 있게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모아가거나 이런 유형들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좀 뭐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로 보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는 뭐 JP모건이라든지 가끔 UBS증권 혹은 뭐 메릴린치, 이 정도가 좀 단기적인 성향 패턴이나 프로그램 정도로 들어와서 중소형주들을 조금 공략하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의 외국계 창구에서는요, 인덱스를 추종하는 뭐 어떤 그런 상품들, 그런 투자 종목들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많이 좀 선호를 하는 편이기도 한데, 뭐 절대값은 아니지만요. 외국계 창구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국내 증시의 대형주들은 지금 대부분 다 조금 다소 부담스럽고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거의 다 지금 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만큼의 어떤 의미 있고 매력 있는 조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 기준에서 그렇지 않는 이상 좀 단기적인 수급들이 좀 유입될 확률은 있지만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아직까지는 모멘텀 살아있는 상황이고 레키로나주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도 매출로서 정말 이게 톡톡히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크게 막 실망감을 너무 안고 가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께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이제 택배 물량 관련 쪽 해서 혹시나 운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택배 또 이제 파업 관련해 가지고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 계속 시끌시끌한 부분은 있는데, 오히려 이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쿠팡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쿠팡이 나스닥 상장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동방이라든지 KTH, 그 다음에 뭐 대형 포장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죠. 그런 와중에 동방을 어제 한번 거래가 또 힘을 받아줬는데,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도 물론 꼭대기고 높다라고 평가는 받을 수 있는데 미세하게만 조금 잘라서 잘 보시면 충분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텐데, 시간의 단가 한번 볼까요? 5,000원까지만 손절 잡고 지금 현재 부근 정도에서 좀 5,100원에 최대한 가깝게 혹은 그 이하 이렇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추가적인 랠리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나스닥에 대한 어떤 이벤트도 아직 살아도 있고, 이런 영역이 과거의 제일약품과 같은 패턴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제일약품 상하가 먹었을 때랑 좀 기억이 나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날과 좀 비슷하다고 보고 싶어요. 꼭대기인 건 맞아요. 근데 이때는 거래가 실리면서 갭을 이렇게 만들어 주긴 했지만, 이때 놓고 보시면 상한가 전날, 이때 우리가 상한가를 먹었던 거 뭐죠? 저 때 상한가를 먹었었는데, 이날 제가 유튜브에서 하루 3번 내내 영상에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거 의미가 있다. 바로 다음날 상한가가 나왔는데, 물론 상한가는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가격, 이때 당시에 42,400원이 가장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11만 9천원까지 가버렸다고요. 왜? 재료가 살아있었으니까. 42,500원. 와,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2배 이상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저는 또 의미가 있다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패턴으로 일단은 손절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주가가 많이 밀리면 5,000원 손절 잡고 대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혹은 4,500원까지 밀릴 확률도 좀 있으니까 요 안에서 좀 구간별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요 종목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콜마 B&H가 최근에 좀 많이 밀리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박스권에 계속 머물러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박스권만 벗어나지 하단 박스권, 하단 요선만 벗어나지 않으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너무나 좋죠.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020년 컨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영업이익 1,100억 원대, 2021년 1,400억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 2022년에 1,700억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OEM, ODM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른 종목 하나 1분기에 역대 최고, 그러니까 사상 역대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만한 종목을 지금 제가 하나 편입을 했습니다. VIP 회원님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마 B&H도 좋지만 또 그 종목도 정말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도 같이 함께 좀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저와 함께 또 더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처음에 매수를 하자마자 아직까지 조금 뭐 주가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그냥 갖다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관리를 잘 하고 평단 관리를 잘 해서 결국에 이런 높은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리딩의 좀 필요성이지 않나 싶어요. 그냥 좋은 종목들을 유튜브만 보고 그냥 샀다, 그럼 버티시면 되는데 버티는 것도 힘들어 하실 수 있고, 또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수익률을 좋게 바꾸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관리를 받는 사람은 좀 더 다르겠죠.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타고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피부가 정말 좋으시지만 저처럼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타고나지 않아서 후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하나씩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만약에 주가가 저렇게 조금 뭐 조정을 받거나 만기일에 대한 영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받는다? 땡큐죠. 이번에 또 찬스가 오는 거죠. 이 하락장마다 기회로 삼으시라니까요. 3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3월 중순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인데 지금 이제 명절이 끝나고 오면은 딱 한 달 남아요. 그럼 그 안에 집중적으로 실적들을 많이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좋은 기업들, 어닝 시즌에 맞게끔 준비해야 될 종목들을 우리가 명절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물론 명절 오고 지나고 나서도 준비를 해도 되지만,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또 좋은 단가에 잡으면 되지만, 이왕이면은 좀 이쁘게 조정받아 있는 종목들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빠질 확률도 뭐 크지 않고, 시장이 대폭락이 최근에 좀 나와서 많이 좀 대부분 밸류가 낮아졌지만, 그거 아닌 이상 우리가 무난한 시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무난하게 흘러가면서 무난하게 매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걸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VIP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PPT로 이렇게 직접 만든 교육 영상이 10편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이 좀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아무튼 숨겨놓은 금액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금액의 상품을 선택을 해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관련돼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고요. 명절 동안 4거래일이 이제 휴장이 들어가죠. 그 4일이라는 시간이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말씀해 주십시오. 다 서비스 채워 다 드릴 테니까, 4일 다 드릴 테니까 명절 이거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좋은 성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용기 내서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거 다 잡아가시고 추후에 주변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어깨 피고 나 주식해서 성공했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가입 문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